자, 어제 주요 장면과 거기서 나온 내용 여러분들께 이것만 갖고도 한 3시간 방송하라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의 전개가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신구 권력이 회동을 했는데 2시간 50분이 조금 넘었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런 그 신구 권력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만난 시간으로는 제일 길다. 여기서 또 의미를 찾더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가장 늦게 만났습니다. 19일 만에 만났으니까. 그렇죠? 네. 보통은 빠르면 이틀 아니면은 5일 정도 내에 다 떠나는 권력 아니면 미래 권력이 이렇게 만나서 덕담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무려 19일 동안 아주 냉랭한 기류에 휩싸였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드디어 어제 6시에 2시 55분에 도착을 했더군요. 네, 그 유민관 앞에 딱 도착을 하고 거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마중을 나왔죠. 이른바 영접을 한 건데 그것도 상당히 그 배려를 한 걸로는 보입니다. 예, 보통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안쪽에 그죠? 주로 이제 상춘제 쪽에 이렇게 서 있고 이제 윤석열과 누굽니까? 장제원이 뚝 이제 걸어 올라가지고 상춘대에서 반갑게 이렇게 악수를 하고, 보통은 그런데, 아무래도 떠나는 권력이 미래 권력에 예우를 한다는 차원에서 차에 내리자마자 바로 악수를 건넬 정도로 거기까지 미리 나온 모습 아마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 네, 2시간 50분이 넘었다. 그러고 이른바 대통령의 회동으로서는 가장 긴 시간이다라고 어제 브리핑을 하던데 바로 그건 19일 만에 너무 늦게 만나서 죄송합니다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2시간 50분은 어떻고 3시간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위기냐, 어떤 내용이 정말 건설적인 내용이 오갔냐 이게 더 중요하지 2시간 50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회동 중에서는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오랫동안 속을 끓여들어서 죄송합니다. 무려 19일 동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국민들께서 많은 또 그 마음고생을 했을 건데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주요 의제를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의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러이러한 논의를 할 것이다. 아까 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띄워봐 주시고 여기 한번 보셨지만 용산, 인사, 추가 경정 예산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네, 어떻습니까? MB 사면 얘기는 없었다. MB 사면 얘기까지가 나오려면은 더 그렇습니다. 저렇게 한 번 만나서 어제 그 19일간의 앙금이 완전히 풀렸겠습니까? 네. MB 사면이라든가 구체적 합의안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네. 바로 이전 관련해서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전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 몫이다. 그러니까 미래 권력, 당선인 몫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저기 있었죠. 네. 시기와 예비비 관련 확답은 안 했다. 어제 얘기 중에서 예비비도 당연히 추산되는 만큼 여기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적극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예비비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아주 면밀히 항목별로 꼼꼼히 조사를 해서 문제 없는 것은 지원을 하는 걸로 실무자들끼리 이 합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다뤘죠. 항목별로 꼼꼼히 적절성 여부를 보겠다. 그러니까 차기 당선인의 몫이다. 이 집무실 이전하는 것은 그렇지만 돈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라는 말 대신에 꼼꼼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는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 됐는데 그 정도로 말끝마다 조금씩 그렇게 이 방아쇠를 이렇게 설치해 놓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네.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여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죠.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네, 제가 바로 이 시간 11시에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위원 공석이 된 2자리를 놓고 이 티격태격한 게 그게 그냥 그야말로 감사위원
채우는 게 아니다. 감사위원을 누구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바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판단, 미스, 이렇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해를 끼친 그런 것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그거에 따라서 지금 명운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바로 그 감사를 시행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를 감사위원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7명 중에서 4명 이상 찬성이면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건데 바로 감사위원을 자기 사람으로 넣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청와대와 문재인 쪽에서는 자기 사람을 감사위원회 2명 다 집어넣으면 더 좋고 아니면 1명만 집어넣어도 지금 이미 3명은 자기 사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1명만 더 자기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통과가 되면은 7명 중에 4명, 즉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정당하게 그 정책이 집행된 거니까 그걸 뭐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라고 감사위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위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임기 말 알박기 인사는 감사위원뿐만이 아니라 하는 총재, 그리고 또 각종 그 공기업에 지금 아주 알토란 같은 연봉 뭐 한 3, 4억 되는 공기업 인사에 자기 사람으로 지금 막 임기가 2달도 안 남았는데 자기 사람 막 지금 갖다가 꽂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뭐 슬쩍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뭐 합의는 당연히 안 했겠죠. 다만 큰 틀에서 문 대통령 임기 말까지 추가적인 정부 및 공공기관 인사 등은 자제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협의해서 시행한다든가 하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 같다. 큰 틀에서 그건 이제 앞으로 인사를 더 하시려면은 그 협의 과정을 좀 거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원론적, 총론적으로는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문서화에 뭐 효력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하고 싶은 얘기, 또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서로 상대방이 뻔히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지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안 해도 이 공기업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를 안 해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는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총론적으로 실무선에서 합의를 하겠다 하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자, 요 정도로 이제 총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네, 추경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면, MB라든가 이런 그 지금 나머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 얘기는 없었다고 어제 얘기를 했죠. 네, 장제원 그 비서실장이 어제 9시 반쯤에 다시 청와대 그 만찬을 끝내놓고 청와대에서 이른바 그 집무실,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통이동 집무실까지는 글쎄요, 걸어서 가도 뭐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차 타고 하면은 한 3, 4분 걸렸을 겁니다. 바로 그 옆입니다. 청와대 옆에. 와서 기자들 앞에 이제 브리핑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네, 아무튼 총론적으로는 화기애애한 거, 제가 어제 바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이 점심 오찬 대신에 만찬을 한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국민들께 화기애애한 모습을 19일 만에 만났기 때문에 또 그 회동 자체가 무덤덤하고 뭔가 좀 불편하고 괜히 인상 쓰는 모습이 비춰지면은 정말 안 하는 일만 못하기 때문에 화기애애한 모습을 비추려고 점심을 저녁으로 넘긴 것이죠. 왜? 저녁은 뭐 한두 잔 하는 거가 용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서 어제 제가 분명히 술은 와인이나 아니면 막걸리 정도로 될 것이다. 뭐 그런 자리에서 소주 폭탄주 뭐 이렇게 돌리고 뭐 그러겠습니까? 이거 와인이 나왔다고 그러죠. 레드 와인 건배주를 하고 건배해서 또 뭐 또 막 웃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저녁으로 시간을 옮긴 것은 바로 그런 화기애애한 자리를 연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술 한 서너 잔씩 이렇게 마시면 또 아무래도 또 이 좀 부드러워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바로 그래서 점심에서 저녁으로 옮겼다고 제가 분석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한 이 분위기는 연출이 됐는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구체적인 합의는 실무선으로 미뤘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죠. 상춘제서 회동을 했는데요. 과거 2년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군요. 상춘제.
상춘, 예, 항상 상자에 봄춘자. 그래 상춘이라는 얘기는 늘 봄 같다는 얘기죠. 늘 봄 같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상춘제라는 것은 늘 봄같이 국민들이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상춘제라는 이름으로 여기가 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네, 바로 상춘제는 청와대에서 유일하게 그 한옥으로 돼 있는 건물입니다. 나머지는 다 한옥이 아닌 뭐 한옥이 아니면 양옥인가요? 아무튼 일반 건축물로 돼 있습니다만은 상춘제만이 한옥으로 이렇게 져 있습니다. 예, 저도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상춘제에서 회동을 하고 또 과거 인연 이야기. 네, 과거 인연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제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어디쯤에선가 이 대통령님하고 회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 검찰총장으로서 청와대에 뭐 가끔씩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춘제 근방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 대통령이 그건 바로 저쪽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또 한쪽을 향하면서 저쪽 건너에는 헬기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헬기장이. 그러니까 저 뜻은 뭐겠습니까? 네,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용산에는 지하 벙커가 그대로 또 사용하는 것이 청와대만큼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지하 벙커가 있고 그다음에 헬기장은 없습니다. 용산 제가 국방부 출입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만은 헬기장을 이용을 하려면 바로 미군 부대 저쪽 영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거리상으로는 이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헬기를 이용하려면 바로 저쪽 영내를 한번 이렇게 지나서 미팔군 한미연합사 그쪽으로 이제 가야 헬기장을 이용을 하는데요. 청와대는 바로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저쪽으로 들어가면 헬기장이 있습니다라고 설명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입장에서는 여기는 헬기장도 있고 지하벙커가 아주 확실하게 구축이 다 돼 있는데 왜 굳이 용산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는 뜻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죠. 네, 저쪽에 헬기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네. 상춘제에서 회동을 했다는 상춘의 의미, 예, 국민들이 봄, 날씨가 정말 좋은 봄같이 따뜻하게, 이렇게 생활을 즐기시라고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름을 상춘제로 줬다 하는 얘기죠. 네, 반주는 말씀드린 대로 레드 와인으로 맞췄다고 그러고요. 예, 밥은 뭐가 나왔을까? 뭐 이거는 이제 본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아무튼 뭐 궁금하죠. 뭘 먹었을까? 예, 바로 봄나물 비빔밥. 이렇게 동서화합이죠. 예, 영호남 화합과 또 동서남북의 또 어떤 평화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봄나물로 된 비빔밥을 내왔다는군요. 그다음에 탕평채. 하여튼 뭔가 널리 두루 쓰인다는 의미에서 탕평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의미를 설정을 해가지고 자 봄나물 비빔밥 탕평채 예 그리고 술은 와인으로 하자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애주가로 알려져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뭐 술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주위에 아주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예, 저는 뭐 같이 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애주가 또 이게 부활을 확 잡고 하는 거는 또 술로 폭탄주를 돌리고 하는 뭐 그런 거를 아주 잘하는 걸로 검사 중에서도 소문이 많이 났죠. 네. 그러니까 글쎄요. 앞으로는 뭐 술 그렇게 많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술은 뭐 자제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반주는 와인으로 했고 봄나물 비빔밥으로 식사를 했다. 네, 그러고 어제 만남에 김부겸이라는 얘기가 솔솔 나옵니다. 김부겸. 네, 김부겸이 어제 제가 하이파이브 시간에는 번개회동이라고 했죠. 바로 하루 만에 날짜를 잡은 뭐 그 정도면 사실 번개회동인데 김부겸이 나름대로 다리를 놨을 가능성이 있다. 뭐 본인이 내가 다리를 놨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3일 전이죠. 토요일 날 김부겸 총리를 만났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한 서너 사람이 같이 만나서 저녁을 했다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김부겸이 더 이상 질질 끌면 안 된다.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빠른 시간 내에 만나야
이 국민들이 편안해한다라고 아주 강조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기는 당연히 만나야죠. 그런데 이게 글쎄 쉽지가 않네요라고 하니까 김부겸 그 총리가 바로 청와대에 누굽니까? 정무수석 이철희 정무수석한테도 연락이 되고 그래서 야, 더 이상 끌면은 서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빨리빨리 무조건 만나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건 번갯불로 콩구워 먹듯이 만나야 된다라고 김부겸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그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누가 김부겸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글쎄요. 차기 총리가 그냥 김부겸이 유임되는 거 아니야? 예, 한 달 전에 대통령 선거 바로 직후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이른바 24만 표라는 아주 초박빙으로 선거 결과가 끝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굉장히 허탈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부겸을 유임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 배경 분석을 제가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김부겸을 만났어? 야 그럼 총리의 다른 사람들 뭐 하마평이 쭉 나옵니다만은 김부겸이 1, 2년을 더 할 가능성도 있나 보네라고 다시 김부겸 총리 유임이 다시 또 얘기가 돼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청와대 시대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이 약간은 아이러닉한 그 얘기가 어제 회동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배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4월 1일 오전 10시 인천 연수 민경욱 의원 선거 무효 소송이 있군요. 변론 기일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응원 부탁합니다. 4월 1일이면은 이번 주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10시에, 네. 관심 있는 분들 메모를 해 두셨다가, 예. 선거 무효 소송 변론 기일, 네. 더듬당, 예,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저렇게 이 별칭으로 쓰죠. 무속 프레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무속인 말 듣고 청와대 이전을 생각했겠습니까? 국민에게 가까이 가를 그 마음은 그래도 인정하고 처음에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리츠빌 님 말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고요. 예, 이미 이제 용산 시대가 사실상 막을 올린 겁니다. 시기적으로 꼭 뭐 5월 10일 날 용산 집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용산 시대는 사실상 막을 올렸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일할 이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서서히 아마 넓혀질 겁니다. 네. 전과자는 총리시키면 안 됩니다. 파크라미님 전과자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김부겸? 네, 김부겸 총리도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압니다만은 전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학생운동으로 해서 이른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면 국가보건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전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은 별처럼 또 그 별이 이제 근 30년 동안에 권좌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뭐 아주 무더기로 국회의원들이 되고 또 저렇게 또 정부의 요직도 않고 그런 그 학생운동 시위의 전과는 별처럼 또 행사를 했었죠. 예, 특히 민주당 정권에서는 또 그걸 우대를 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예, KH님은 또 우리 김정숙 그 여사의 그냥 사치 순방 이런 것들을 또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내로남불 하고 있는 그분이야말로 진짜 국민을 5년간 힘들게 한 것이지요. 네. 네, 여러분들 지금 많이들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살짝 좋아요 버튼을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방송이 널리 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좋아요. 또 아직 깜빡하신 분들은 당연히 구독 버튼을 눌러봐 주시면은 제가 더욱더 힘을 얻겠습니다.